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군기가 빠져가지고요. 버섯순이가 무슨 뭐 얘가 허공을 맨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남자가 또 새로 생겼는지.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와. 너 되게 뻣뻣해졌다. 이제 소리 안 내고 그냥 박수만 치고 너 좀 거만하다. 죄송합니다. 버섯순이가 자기 팬카페에 회원이 뭐 2,000명을 넘어섰다는 등 뭐 이러면서 애가 요즘 뻣뻣해져가지고 뭐 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고스트 스테이션. 오늘은 무슨 특집이냐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무슨 특집인지 일단 진행을 해보고 방송 끝날 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특집이었다 하고 말 붙이고서 끝나는 거니까. 자, 지난 2월 달에 고스트 스테이션 인디 차트 벌써 꽤 오랜 세월 방송을 하면서, 꽤 여기서 오랜 세월이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무려 8개월이나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여러분들의 꽤 많은 성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투표하시는 분들 숫자 단위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또 추천되는 밴드의 수들도 훨씬 커졌는데, 이번 2월달의 고스트 스테이션 인디 차트는 제가 그날 노느라고 좀 바빴던 관계로 버섯순이가 대리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차트를 불러드릴게요. 20등이 언체인드의 몬스터, 그리고 19위가 오브라더스의 나너 좋아해도 돼, 18위가 비바소울의 그레니일 그라운드, 17위가 네바다 51의 트루먼쇼, 16위 뷰렛의 봄, 15등이 개차반의 나나직도, 14위가 키리에이의 창, 13위는 나비 효과의 첫사랑, 12위는 넬의 낙엽의 비였고, 11위는 불독맨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10위 코코 슬픈 노래, 9위 타부의 피빗, 8위 언니네 이발관 헤븐, 7위 위치스의 떴다 그녀, 그리고 6위가 트랜스픽션의 게리런, 차트에서 그 전달의 넘버원을 했었고요. 전전달이었나요? 그리고 5위가 핫샷 데뷔는 아니고 가장 차트가 많이 뛰었던 노래, 20위로 진입했던 Song for My Father 네스티오나가 5위까지 빡 올라왔어요. 4위가 와이낫의 와이낫, 3위가 졸리의 그래 그래 넌이었고, 2위가 피터팬 컴플렉스의 나비 보호색이 그 지난달에 완성의 부족으로 넘버원을 하더니 신곡 나오면서 바로 2위로 진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1위 이 밴드, 이제는 인디라고 불리우기가 좀 너무 등치가 커져서 인디 차트에서 힘을 못 썼는지 그동안 5위권, 10위권에서 빙빙빙 맴돌다가 아직도 인디 밴드라고 주장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넘버원을 차지했어요. 메이저 밴드잖아요. 메이저 밴드. 이 메이저 밴드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심적인 동정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고스 인디 차트에서 힘을 못 써요.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크라잉 넛 생각하면 메이저 밴드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차트에서 뭐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은데, 넘버원을 차지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그 전달에는 작은 연못이 8위에 올라가 있었고, 델리 스파이스의 신곡 고백이 차트에서 넘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 차트에서 1등을 차지한 밴드는 어떻게든 협박과 감언이설을 통해서 스튜디오로 튕기는 걸 어떻게든 우리가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약속을 한 바, 오늘 델리 스파이스를 스튜디오로 초대하는 그러한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영광에는 굴비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도 방송 분위기 무지하게 산만합니다. 첫 곡 일단 노래 한 곡 듣고요. 델리 스파이스의 세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델리 스파이스도 물론 뭐 평소 이 시간에 절대로 잘 것 같진 않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델리 스파이스의 왠지 모르게 엘레강트 하면서 이 지적일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밴드를 하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일 것 같아 라는 그 이미지를 뒤집고 오늘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들의 숨겨진 인간성 낱낱이 공개합니다. 무슨 중계 뭐 이런 프로그램 같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날개 달린 소년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중국을 델리 스파이스가 곧 진출한대요. 그래서 중국판 앨범이 나오면서 중국판의 한문 제목으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쓰인다고 하는데 썰렁해. 별로 안 웃긴가? 자, 오늘 이 자리에 델리 스파이스의 세 분 멤버를 자리에 모셨...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올린다는 게 CD 플레이어를 올리네요. 네. 항상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상에 애결할까? 네. 델리 스파이스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건장한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라고 보통 이 댄스 팀들이 나오면 DJ가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니고 세 분의 약간 칙칙한 청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그 아이덴티티랄까? 그 델리 스파이스 보면 왠지 고민 많아 보이잖아요. 별로 건장하진 못하죠. 별로 건장할 만하지도 네. 않고요. 건장하지 못한 건 괜찮은데 건전하지도 않잖아요.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건전해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델리 스파이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건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도 건전합니까?
글쎄요. 근데 뭐 특별히 저희가 건전해 보이려고 노력했거나 네.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네. 처음 이미지가 아마 음.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이미지가 예. 첫 이미지가 건전했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앨범 내기 전에 그 닉네임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는데요? 바른생활 밴드라고요. 네. 저희 클럽에서 활동하던 네. 앨범 내기 전에 그 시절에 드럭에서 뭐 연주하고 뭐 그랬던 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에 이 공연 끝나고 나서 술 먹으러 안 가고 네. 차 마시러 갔더니 네. 그걸 본 사람들이 쟤는 바른생활 진짜 밴드다. 바른생활 밴드. 야, 그럼 공연하다가 이렇게 시간 보고서 퇴근이야? 딱 그래서 공연하다 말고 집에 가고. 아마 상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만 해도 밴드하고 그러면 조금 밴드의 외모로서는 조금 그래도 음? 특이한 외모가 아니고 일반인의 외모를 가지고 밴드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좀 시각으로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본인 생각이고 일반인 외모 아니에요. 예, 음악하게 생겼어요. 네. 지금은 그나마 이제 네. 조금 그렇게 됐는데 네. 초기 때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기 때도 저는 처음에 델리 스파이스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얼굴 봤을 때도 음악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밴드들에 이제 항상 관심 있으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느 밴드를 좋아하냐, 혹시 인디 밴드 이름을 알고 있는 밴드가 있느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델리 스파이스는 이제 정말 이 친구들이 메이저 밴드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트에서 부킹하다가 예, 그 여성이 누구 좋아해요? 그럼 델리 스파이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야, 이 델리 스파이스는 정말 이제 메이저 밴드야. 나이트에서 부킹하다가 델리 스파이스 캡 좋아요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죠. 이제 델리 스파이스가 나이트에서 부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델리 스파이스가 왜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인디 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제 언니들이 우리 델리 오빠들은 진짜요? 우리 델리 오빠들은 왠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할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진짜 뮤지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물론 당연히 나오지만, 그리고 가사를 들으면 정말로 이 생각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막 초쳤거든요. 그게 가사대로 그렇게 인간성이 다 똑같지가 않다. 나를 봐라. 나라라 병아리 내가 쓸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 쓴 거 아니야 혹시? 제가 초를 막 쳤어요. 예, 뭐 약간 델리 스파이스의 인기가 상승하고 이제 메이저 밴드도 우리나라 음악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즘,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자, 이 세 분을 지금 라디오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목소리를 익혀서 누가 누군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굴 없이 목소리만 듣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윤준호입니다. 예, 기타의 김민규입니다. 드럼의 최재혁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갈 때는 세 분이 아니잖아요. 세션으로 이제 키보드 하는 친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늘 같이 하진 않지만 뭐 브라스도 네. 지난 4집 할 때는 같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세션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예, 예. 무대에서 거의 셋이 할 수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셋이 하고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그냥 3인조로 할 수 있을 땐 3인조로 한다. 네, 세션비도 많이 드니까 네. 그냥 나눠 가지는 게 없는 게 좋잖아요. 예, 일단 사람 수 많으면 세션비고, 그건 뭐 강요해서 공짜로 한다고 쳐도 식비가 굶길 수는 없는 거니까 게로틴 띄어 먹어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델리 스파이스의 신보 앨범이 벌써 5번째 앨범. 예, 벌써 그렇게 됐는지 네. 뭐 딴 데 가면 뭐 중견 밴드다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근데 고참하네요, 50이면. 뭐 실감도 안 나고요. 네. 뭐 아직 그럴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아직 할 곳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생각이에요.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유명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가요? 한 번도 글쎄요. 그랬는데. 이게 밖을 잘 안 나다니니까 네, 뭐 집에만 있고 뭐 연습실하고 뭐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 걸. 예전에 비해서 그럼 별 차이도 못 느끼겠다. 저는 있어요. 네, 어떤 차이? 저는 외갓집에 네, 외갓집 쪽에 이제 그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제 다 그 밑에 제 사촌 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촌 동생들이 조금씩 알더라고요. 이제 아, 걔네들이 좀 크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알고 그랬는데 네. 하루는 어떤 애가 이제 우리 형이 네. 그 사촌 동생들 중에서 우리 형이 델리 스파이스라고 네. 막 자랑을 했대요. 네. 그 반 애들이 친구들이 너네 형은 그럼 무슨 색깔인데 그러더래요. 무슨 색깔 풍선인데. 무슨 색깔 풍선인데. 그래서 그 제 사촌 동생이 할 말을 잃고 의기소침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네 혹시 무슨 색깔이냐고. 무슨 말이죠? 그게? 점점점점점점. 이 얘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네, 저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억지로 웃고 있어요.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진짜요? 이제 진짜 아니죠. 아, 진짠데? 그래요? 예, 저 생각보다 무뎌요. 그 이제 유명한 가수들 팬클럽은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왜 풍선 색깔이 다 예.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느 팀은 무슨 하늘색, 네. 무슨 팀은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사촌 동생도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네. 풍선 색깔이 아직 없는지라. 우리 형네 팬클럽은 무슨 색깔 풍선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니네 예, 팬클럽이 예, 니네 형은 무슨 색깔이냐. 무슨 색깔이냐. 딴 얘기하죠. 델리 초창기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성하게 됐고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대충 어떻게 됐나? 그때 95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95년도에 이제 PC 통신이죠.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고 거기에 그 메탈동이라고 있어요. 네. 하이텔에. 예, 저도 거기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밴드 음악 좋아하면 다 네. 무조건 메탈동이잖아요. 메탈 아, 예. 안 좋아해도 메탈동, 메탈동. 언더동 뭐 거기들 참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구인 광고란에 네. 그때 이제 제가 광고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윤준호 씨를 제일 처음으로 만났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뭐 최재혁 씨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광고를 내서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네. 딱 한 명 윤준호 씨가 왔어요. 아니 보통 얘기할 때는 예. 그때 그래서 사람을 한 140명 정도 만나서 그중에 굉장히 힘들게 서로 의기투합했다.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구인 광고 낼 때 딱 한 명 와서 그냥 팀 짠 게. 예. 그 구인 광고가 상당히 오래 게시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앞뒤로 전후로 다 해도 네. 윤준호 씨 혼자. 앞뒤로 다 했는데 윤준호 씨 한 명이었었어요. 예, 저는 사실 네. 밴드가 다 있는 줄 알고 예. 베이스만 없는 줄 알고요. 예, 예. 그럼 나만 가면은 바로 이제 팀 할 수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민규 혼자 있는 거예요. 기타 한 명 띄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실망했어요. 예. 민규도 뭐가 락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 그랬다가 한 2, 3주 후에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네.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네. 한번 뭐 밥을 해주겠다나 그래서 네.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CD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네. 들으면서 근데 CD가 가지고 있는 그때는 LP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음악 듣는 예, 성향이 예. 참 좋구나. 그게 뭐 아주 뭐 매니아 음악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 되게 좀 다양하게 이런 거를 좋아하네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 친구 좀 재밌는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죠. 한번 해봐야겠다. 하기는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음악들을 듣고 있다라는 것도 참 소중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통점이 그 음악 매니아들 그때 왜 그 하이텔에서 막 게시판에서 피 튀기게 싸우고 네. 막 이론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치에 막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걔네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술 마시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저 뒤에 짱 박혔던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와요. 술 좀 들어갔지 새벽 1, 2시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 장밖에 없는 앨범 뭐 그다음에 이태리 프로그레시브 음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12시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사실은 LA 메탈 미치게 좋아했었다. 얘기로 가서 새벽 2시 정도 되면 이제 만땅코 된 상태에서 나 국민학교 때 듣던 카세트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면 김성희 누나님의 그 뭐죠? 매력. 예, 매력하고 영어 잃어 불어 예, 그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 김한선 씨 브로마이드 붙여놓고서 자기 살았던 얘기 뭐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미천이 다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밴드들 보면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있지만 네. 만나 보면은 기본은 다 그 메탈을 좋아했었더라고요. 예. 그게 또 특징이에요. 누구를 네. 만나봐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조금 세월 지나고 나서 판 한두 장 내면은 자기는 처음서부터 블루스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자기는 초등학교 때 비비킹을 처음 듣고 음악에 빠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야 까봐 그래서 판 딱 뒤집어 머틀리 크루 쫙. 그래서 이 인터넷이 아니구나. PC 통신을 통해서 예. 처음으로 알게 돼서 예. 어쨌든 이제 세월이 꽤 흘렀어요. 밴드 결성하고 좀 있으면 10주년 되겠는데요. 그것도 역시 실감이 안 가요. 예. 그냥 만난 지 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뭐 벌써 그렇게 됐다 생각하니까 네. 세월이 빠른 건지 생각 없이 사는 건지 그냥 후딱 지나갔네요. 예, 어떻게 살든 후딱후딱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에휴, 딴 얘기하자. 이것도 주제가 왠지 모르게 자살거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세월 지나간 얘기 갑자기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슬퍼졌어. 그게 말이죠, 예. 갑자기 무한궤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분위기가 이상하다니까요, 아이고, 지금이. 얼마 전에 그 TV에서 네. 무슨 유치 개그인가? 예. 뭐 그래서 무한궤도 그랬더니 무를 한 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고운 예. 두 눈에 그 노래 나오면서 예.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복수해야지. 자, 그러면 이 음악 할 때의 음악 스타일 말고 각자의 인간성과 개인적인 스타일을 김민규가 보는 윤준호의 인간성은 이렇다. 일단 상당히 단호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닌 거 또 긴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저랑 최재혁 씨 같은 경우는 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좀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윤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좀 결정하기 어려운 거 좀 음. 뭐 이런 거를 좀 떠넘기는 게 많은 편이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김민규 씨 지금 그 카키 색깔 잠바에다가 수염 기르고 이 색깔이 약간 있는 안경 그리고 염색한 머리인데 윤준호 씨 약간 제가 준호죠. 그러니까 윤준호 씨 죄송해요 지금 얘가 잘못 나. 윤준호 씨 약간 테러리스트 잘생긴 테러리스트 같지 않아요? 약간 중동 지역 혼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대학원 중퇴생인데 지하실에 숨어서 소형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약간 그런 쪽의 확신범. 여권도 한 몇 개 가지고. 여권 몇 개 되고 이름도 많이 있고요. 이름 여러 개 있고 약간 그런 쪽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볼 때 김민규 씨는 저 오빠한테 내가 굉장히 잘하면 왠지 모르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이미지인데 윤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차하면 아니야 저 오빠 마음에 상처받을 거야 뭐 이런 타입 아니에요? 저의 상상이에요. 저는 그 여성 팬들이 접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도 않더라니까요. 우리 델리 오빠들은 그러니까 그 다른 네. 이 두 멤버한테 접근하시고 네. 저한테는 좀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이란 게 네. 뭔가 좀 어딘가 약간 그래도 빈 부분이 있어야 네. 다가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빈틈을 뭐 안 음. 보여준다. 음. 그러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빈틈이라. 윤준호 씨가 보는 최재혁 씨는 어때요? 성격이요. 뭐 성격이나 개인적인 뭐 인간적인 치부. 팬들은 사실 이런 거 몰라.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재혁이는 사실은 그 되게 꼼꼼해요. 성격이. 이 별명이 꽃미남인데 예. 그 뭐 같은 거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네. 왜 음악 하면은 왜 뭐 좀 이렇게 좀 체계 없고 뭐 흘리고 다니고 그런 성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잘 챙기고 그래서 곡 리스트 같은 거 공연하려면 짜거나 그런 네. 거 할 때 늘 이제 재혁이가 다 맡아서 했죠. 그게 요즘 신세대 드러머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드러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북만 쳤다 이래잖아요. 치고 술 먹고. 치고 술 먹고 끝나면 술 먹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엔 드러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다 지휘를 해요. 예. 뒤에 앉아 잘 보이니까 뭐 이건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저건 어떻게 하라 그러고 예. 좀 그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팀도 드러머가 뭐 컴퓨터 뭐 만지는 거에서부터 뭐 장비 챙기는 건 뭐 이런 꼼꼼한 일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러머들은 정말 옛날 우리 드럼 치던 형들하고 좀 틀리다. 물론 나름대로 매력이 좀 틀리기는 한데 옛날에 그 북치고 술 먹던 드러머들은 멋있었어요. 그때 북소리가 그립네요. 예, 그 북소리들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최재혁 씨가 보는 김민규 씨는 어때요? 민규 형은
그 자기 색깔이 세요 역시.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죠. 기타리스트가 자기 색깔이 네. 세죠. 예. 근데 그게 또 기타리스트가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그죠. 마음도 들어요. 기타리스트는 성격이 정상일 경우에 플레이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 예, 같더라고요. 좀 그런 그래요.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약간 뭔가 삐뚤어진 핀트 가면은 약간 예. 탁 가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으면 많은 좋을 것 분들은 김민규 씨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뭐 외모도 일반인의 외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들이 보는 김민규 씨는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같아요. 어제도 기타 하나 사실은 해먹었어요. 아, 불질렀어요? 공연 끝나고 뽀겠어요? 돌리다가 예. 그 기타 머리가 뽀개졌죠. 뽀개졌어요. 기타 머리를 뽀겠어요? 예. 머리만 뽀겠으면 다행이네요. 기타로 남의 머리를 뽀개서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기타로 남의 머리를 뽀개서 문제인데 기타 머리를 뽀개면 양호하지 않아요? 뭐 끌려갈 일도 없겠네요. 그리고 아, 지 기타 지가 부신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울면서 이 기타 누가 부셨어 막 그래가지고 문제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저기 좀 챙겨놔봐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조각이 막 그러면서 바로 약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연할 때 기타 호기롭게 부시고 그다음에 끝나고서 조명 좀 켜주세요. 주섬주섬 조각 이렇게 다 모아야 되잖아요. 아, 그거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이코를 피아노 치는 사람들로 친대요. 그게 왜냐면은 주파수 자체를 저음에서 고음까지를 다 다루고 그 관악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기 영역대를 다루는데. 그리고 다른 악기하고의 협조 없이도 그 모든 영역대를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게 피아노가 그렇게 세기 때문에 사이코가 많이 생긴대요. 근데 이 우리 쪽 계통에서는 기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타 하나로도 사실 노래는 되잖아요. 네.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북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긴 좀 뭐하잖아요. 좀 뭐하죠. 제일 이상한 게 베이스예요. 혼자 베이스 치면서 뭘 노래하기도 좀 그렇고 리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드가 나오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마커스 밀러처럼 이렇게 막 예. 현란한 무슨 주법을 보여준다면 또 모를까. 그런 다음에 키가 오랜만에 여자친구 하나 생겼더니 오빠 기타 줄은 왜 줄이 4개야?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줄이 4개인 기타라고 설명해야 되지. 좀 네.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베이스 치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어쩌다가 베이스를 치게 됐느냐? 저는 근데 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 처음 네. 배운 악기가 이제 베이스예요. 네. 그 전에 통기타는 집에서 누구나 저희 때는 네. 요즘에는 뭐 음악 좋아한다고 집에서 통기타 치시는 분 없잖아요. 요즘에는 음악 좋아하면 누구나 운동화에다가 추리닝 입고 춤을 추죠? 예.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집에 통기타를 이제 가지고 네. 이렇게 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친 거 말고 악기를 배워봐야겠다 하고 처음 배워본 게 베이스였어요. 그때 학교에 있는 무슨 동아리 네네. 예전에 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왜 어느 학교 가면 무슨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전 그거 시험 쳐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을 치러 간 게 아니라 네. 베이스를 가르쳐 주기도 한대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마침 제가 갔던 해에 베이스를 지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비인기 파트라서 늘 그 아니, 주로 남은 자리를 이제 딱 하나 혹시 학교도 미달로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인생이 틈새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너 배우러 왔지만 지금부터 배워도 할 수 있다. 네. 해봐라 해서 어떻게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네요. 그 윤준호 씨는 별명을 미달로 해야 돼요. 윤미달. 미달이? 미달과 틈새를 통해서 살아가시다가 예. 이 델리 스파이스가 이제 틈새를 벗어난 최초의 인생 프로젝트겠네요. 지금까지 쭉 틈새였죠. 아니 뭐 이젠 틈새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틈새가 아니어야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 뭐라 그럴까 인디 밴드 혹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그 자유로운 성향이나 혹은 뭐 꼭 대중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음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음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본인들이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대중음악계 전체에서 이 밴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메이저다 그래서 목에다 힘을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힘 줘도 상관없지만 그 본인들이 이제 중요한 존재고 팬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를 저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을 좀 팍팍 느끼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뭐 음악 안 해도 사는 거 그러고 막 이렇게 때려주면 안 되니까
하긴 그런 자세였으면 5집 앨범이 결코 나오지 못했겠지만 그 5집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어려움과 그 사이에서 위기의 순간과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언뜻 상상이 들긴 하는데. 다행히도 밴드 안에서 멤버들 네. 간에 뭐 약간 불협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이 네네.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좀 그랬던 건 음악 외적인 거죠, 아무래도. 예. 예. 음악 외적으로 우리가 뭐 의도하는 건 이건데 약간 그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뭐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 뭐 외부에서 터진다든가 그럴 때 좀 거기 담배 좀 던져주세요. 한 번 갔으면 안 돌아와요. 아, 그게 참 큰 재산이네요. 그 팀 멤버들끼리 화합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만 정말 큰 재산인데. 예, 그게 제일 사실 고마워요. 저는 멤버들한테 예, 제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그 예. 사실이. 뭐, 이 골 저 골 공중전, 산전수전 다 이렇게 보면서 지내다 보면은 거의 남자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 같은 느낌들 들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좀 덜한 편이에요. 음, 좀 개인적이고요. 예.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매일 붙어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는 일부러 서로 이제 연락 안 하고 개인 시간들 각자 조용하게 갖는. 살도록 예, 서로 예. 이렇게 좀 터치를 안 하죠. 그것도 배려일 수 있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이 있건 없건 같이 뭉쳐다니는 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지금까지 델리 스파이스를 하면서 뭐 팀워크라든가 내부 단합이 있었다면 사실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 물론 들긴 하지만 우리한테 최대 위기의 순간 혹은 가장 엿 같았던 순간은 이때였다라는 기억이 딱 드는 그런 때는 언제 없었어요? 민규가 알 것 같은데요. 김민규 씨가. 예, 왜냐하면 예, 민규가 성격이 아무래도 예. 어떤 그런 좀 꼬이는 그런 예. 거를 제일 못 참아해요. 그 지난번에 기타 대가리 부셨을 때 같이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고. 글쎄요. 그 기타를 부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기타를 제일 처음 부셨을 때가요. 뭐 이렇게 뭐 멋있으려고 뭐 아니면 뭐 정말 공연에서 흥이 겨워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저희가 3집 활동을 네.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지방에 이제 공개 방송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뭐 행사 껴서 뭐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예. 게 공개 있잖아요. 방송을 빙자한 예, 뭐, 그거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갔는데 공개 방송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무슨 야시장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무대가 또 있구나 지방에는. 근데 일단 무대 어떻게든 이제 갔으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올라갔는데 그때 무슨 인터뷰 이제 토크를 하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막 하고 얘기를 자꾸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분에 못 이겨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 락밴드인데 락밴드다운 면모를 한번 보여주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그런 주문을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기타 대가리가 아니라 그쪽을. 그래서 마지막 곡을 막 하는 중에 머릿속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땐 정말 예. 또 앞에서 뭐 할머니들 이렇게 막걸리 드시고 뭐 이렇게 좀 드시고 과연 이 자리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클래시의 런던 콜링 그 앨범 있잖아요. 그 장면처럼 이렇게 부시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내가 너무 조용해져. 그 사람이 면모를 봤대요? 근데 너무 갑자기 일순간에 네, 조용해져가지고. 너무 조용해지고요. 그 사회 보셨던 분이 그 다음에 올라와서 되게 이제 네 뭐 델리 스파이스의 무대였습니다. 뭐 이렇게 뭐 예.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 다음 순서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의학 죽이기를 김민규 씨가 하시는군요. 네. 왜 본인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걸 우리 팬 여러분들도 몰라요. 예. 워낙 그 외진 곳에서 예. 우리 팬도 뭐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예. 그냥 일종의 비밀처럼 이렇게 지켜지던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 뭐 화려한 스테이지나 뭐 백스테이지에 빵빵한 시설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 올라갔을 때 서글픈 마음이 들면 참 못 견디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뭐 공연장을 이렇게 갔더니 앞에 지역 유지분들 있잖아요. 예. 꽃 이렇게 쫙 단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앞을 이렇게 쫙 메워가지고 저희 팬들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더라고요. 예. 우리 팬들은 저 뒤에 밀려가지고 저기서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음악도 안 들리고 이러고 앉았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분위기 썰렁하고 왜 우리 연주 연락하고 있으면 지역 유지분들이 이렇게 팔짱 팔짱 딱 딱 끼고 보시는 거 있잖아요. 조는 분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무대에 있던 김세형 씨 보고 의학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았대. 근데 웃장을 딱 까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세형 씨는 웃장 까면 그게 정말 의학 죽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요? 예, 그 자체가 왜냐하면 체중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예,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체 전체가 갈비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쫄아요. 그 왜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 써가지고 UFC 나갈 만한 이런 사람들이 옷을 벗어도 쫄겠지만 예. 무대 위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쫄거든요. 그다음에 기타를 벗어서 기타 돌리기를 하는 거 말고 해머 던지기 투포한 돌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기타 스트랩을 잡고서 이렇게 360도 돌면서 그 지역 유지의 아저씨들의 눈앞 0.5cm 앞까지 그걸 돌렸더니 다음 곡 할 때 보니까 우리 팬들하고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지역 유지 아저씨를 사라지시고 결정적으로 제가 거기 맞았어요. 그 기타 돌리는 거에 맞아서 이빨 다 나올 뻔했어요. 자, 우리끼리 즐겁게 떠들다 보니까 델리 스파이스의 음악을 지금 한 곡 틀어놓고서 저희가 계속 지금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노래를 연속해서 그럼 한 3곡 들어볼까요? 그곳은 한여름 동경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밝은 여름날 연못 속엔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보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입 두입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피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지위는 또 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서산의 지도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보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들으신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키치 조지의 검은 고양이하고 작은 연못을 들었어요. 델리 스파이스 음악을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인데 제목 뽑는 게 기가 막혀요. 이번 앨범의 제목이 좀 네. 그렇다고 네.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전에도 항상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뭐 항상 엔진을 켜둘게도 그랬던 것 같고 그 팀 이름 지을 때 이름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렇게 곡을 만들다 보니까 제목을 뽑는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항상 가 제목을 먼저 지어놓죠. 제목은 나중에 붙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 제목을 뭐 차력사의 애정행각이라든가 뭐 별땅마님 난리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붙일 때는 불멸에 관하여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불멸에 관하여가 예전에 차력사의 애정행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참 제목을 잘 뽑아요. 제목 누가 뽑아요? 그냥 차력사의 애정 행각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러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저 제목 뽑을 때 제목 뽑아놓으면은 저 심의위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제목 그쪽에서 지어주고 그랬어요. 정자의 비행이라고 하나 만들어놨더니 그 왜 있잖아요. 그 인체 내부에 정자가 비행해서 난자와 결합되기 전까지의 그 인체 신비 그런 다큐멘터리 화면 보면 아름답잖아요. 네, 생명의 신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연주곡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니 뿔뚝 전화가 오더니 제목을 자기네가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정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음란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냐. 당신 변태냐. 아니 그랬더니 그 사람 이론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좀 그대로 옮기겠는데
아니 정자니 난자니 이런 걸 허용해주면 자지보지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래요.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요. 그러더니 생명생산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지 뭐. 그래서 그 제목으로 나갔어요. 예, 그 제목으로 나갔죠. 딴 얘기였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목을 그럼 누가 뽑으세요? 다 자기가 쓴 노래는 이제 자신이 제목을 짓죠. 근데 알쏭달쏭하면서 약간 문학적인 향취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밴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을 해서 보자면은 네. 약간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더 나가자면 이기적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쓰고 제목도 그냥 자기가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심한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사 이렇게 쭉 읽어봐도 네. 약간 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뜻을 어떤 청자가 듣고 이거 이 뜻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왠지 좀 두려운 거 있죠. 내 마음을 읽혀버린. 그래서 아마 네. 가사 내용도 좀 모호하고 네. 제목도 좀 아리까리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이 예술에 관한 이론들이 등장할 막 이 타이밍이면서 얘기가 굉장히 난해지기 때문에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깡그리 100% 읽히는 거는 싫었다. 좀 두렵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그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너무 지나치게 다 까발려서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고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싫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본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제목과 가사를 만들었는지 또 이야기로 하는 건 좀 또 틀려요. 왜냐하면 노래는 아무래도 3분, 5분, 뭐 길어야 8분 이내에 제한된 말수에 그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노인 구국 결사대. 자, 이번 앨범입니다. 노인 구국 결사대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제 지난번 그 대선 전에 네. 신문을 이제 가끔 보는데 네. 그 좀 보기 싫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일련의 그런 과정들 네. 뭐 다 아시잖아요. 다 알지만 네. 그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또 되지는 않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상당히 영향력 있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조금 이게 좀 아니었으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노인 구국 결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네네네네.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뭐 정치적인 견해나 생각하는 바는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다른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기에 대해 또 놀라운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는 그게 경우, 무섭죠. 예, 그 경우는 굉장히 세상에 무서운 그런 예가 됩니다. 이 날개 달린 소년, 제가 아까 그 중국 버전으로 비행 청소년으로 나갈 거라 그런 건 농담이었는데 예, 날개 달린 소년은 뭡니까? 날개 달린 소녀는 그거는 저는 좀 제가 진짜 실제로 경험한 거를 경험한 것이나 혹은 제가 느꼈던 것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거는 그냥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을 그냥 상상해서 쓴 건데 쓰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유치한 것도 같고 나중에 이제 앨범 나와서 보니까는 좀 얼굴 빨개지고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날개 달린 소년. 이 어린 나의 왕자에게. 이거는 왠지 알듯해서. 이건 연하네요. 키치 조지의 검은 고양이. 그 키치조지는 동경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에요. 네. 그 민속악기 파는 데 가서 시타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요. 네네. 국내에서는 시타 파는 데가 없어서 네. 거기를 갔다가 만난 한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그날 일기로 썼거든요. 네네. 그거를 가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사로 옮겼어요, 일기를. 키치 조지가 그러니까 무슨 뭐 저 영국에 있을 것 같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동경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까? 네. 별빛 속에. 이 노래 제목은 약간 윤수일 씨의 그러니까 그 노래는 이제 저하고 이제 음악 좋아하는 김동영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네.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꼭 그 밤에 남의 집을 엿본대요. 네네. 카메라를 가지고.
그 김동영이라는 친구가요. 예, 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관음증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 그랬더니 나름대로 자기는 그 집을 보면서 뭔가 좀 특별한 네.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특별함을 찾으려고 봤는데 근데 뭐 그 사람도 뭐 별거 없더라. 뭐 밥 먹고 자고 뭐 싸고 뭐 똑같더라.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적외선 망원경을 사야지. 이 고백은 이번 달 고스트 스테이션 인디 차트에서 넘버원 차지한 노래고 오늘 뭐 마지막 곡으로 방송이 될 노래인데 이 고백 알듯하지만 뭡니까 이건? 사실은 고백 때문에 가사 때문에 저희 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그 뭐 남자가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쌉이라고 그러죠 후렴부에 네. 보면은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안겨 뭐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 이런 네. 약간 갑자기 여자로 돌변하는 듯한 그런 건 왜 그러느냐. 어떤 네. 사람은 남자가 남자의 예. 이렇게도 안겼다. 생각을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처음으로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동안 좀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 있지만 근데 사랑 노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예. 소재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설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죽도록 너만 사랑할게 이런 가사가 아니라 네. 왜 정말 같이 있고 같이 누워 있고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해서 가사를 써봤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땐 이번 앨범 제목 중에 베스트입니다. 우주로 보내진 라이카. 그 노래는 그 예전에 미소 간의 우주 경쟁 시절에 네. 그 소련에서 그 스푸트니크 이후에 개를 실어 보냈대요. 네네. 근데 그 개가 꼭 흡사 저의 어떤 음. 그 상황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네. 그 개의 마음으로 네. 이 세상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개는 그 당시에 기술로 띄워보낸 그 위성체가 지구로 귀환할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못 돌아올 거를 상정하고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원숭이는 그래도 귀환하는 실험이었는데 네. 이 개는 애시당초에 가서 너 죽어라 그러고 간 거니까 네. 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개 같겠네요. 정말 개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사회 전방위적인 부분, 뭐 생활의 일상 속의 소재들, 뭐 굉장히 여러 계층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앨범에 보면 이 소재하고 가사 내용들이 참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델리 스파이스의 음악의 어떤 색채도 있지만 이 가사 내용의 색채가 저한테 주는 느낌도 델리 스파이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평소에 소재는 어디서 얻으세요? 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자기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이 좀 넓지 않은 경우는 네. 간접 경험, 뭐 책이나 네. 뭐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 얻기도 하고요. 네. 간접 경험. 그 옛날에 제 동창 중에 하나가 그 학교 들어갈 때까지 연애나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엄마가 대신 책을 읽어줄게 해서 애 잘 때 엄마가 이렇게 머리맡에서 연애 소설을 읽어줬대는데 헉 그녀의 떨리는 손은 뭐 이런. 자, 오늘 델리 스파이스하고 함께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이 뭐 방송 시간이 무지하게 길었으면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제 계속 술 들어가면서 3시간 방송 이후에 점점 나오는 그들의 뒷얘기,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이후에 지금 시간은요. 올해의 이제 활동 계획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팬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멘트로 끝을 맺어주세요. 왜냐하면 1등을 하면 멘트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팬 여러분 사랑해요로 끝맺음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1등이란 게. 1등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밤이거나 뭐. 예, 뭐 아름다운 밤이구나. 그건 등장할 때 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뭐 저희는 모든 초점은 항상 그렇지만 공연이 제일 재밌고 좋으니까요. 네. 저희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둘째 주 서울로 시작해서요. 네. 이제 한 6개 도시 정도 네. 일단 한 바퀴 돌고요. 4월 둘째 주. 부터 시작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해서요. 음. 5월 달까지 하고 또 뭐 짬짬이 클럽 공연도 하고 예. 또 그 뒤에 또 돌고 네. 아무튼 계속 돌 계획입니다. 네. 답니까? 예. 공연 그 예정된 게 그게 저희 앨범 활동의
거의 전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게 그래도 판 팔리지. 팬들은 다 좋아하지. 그리고 TV 프로그램 나와서 개인기 안 하고 공 굴리기 안 하지. 뭐 좋잖아요? 예? 공 굴리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자, 팬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말. 예. 저희가 아까 뭐 5집까지 나온 게 네. 실감이 안 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 멤버들끼리 같이 잘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일단 고맙지만 5집이 있기까지 이렇게 뭐 사주시고 또 와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신 팬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고스에서 이렇게 또 1위 1위라는 거는 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학교 거예요. 다닐 때도 무슨 그때 차트건 본 간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그 감언이설과 네. 이 억지로가 아닌 저희가 너무 네. 기쁘게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고스의 애청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밌는 그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최재혁 씨 팀의 대회 역을 맡을만해요. 저 매끄러운 말투와 외교적인 정확한 배려하는 처신. 마음. 예, 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이야, 정말 훌륭합니다. 요즘 드러머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너 내가 이따 술 사줄게. 자, 김민기 씨. 예, 네. 사랑합니다. 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긴장하잖아요. 아유, 저는 가슴이 넓지도 않은데. 자,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으면서 노래 한 30초 나가다 말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서 뭐 잘린 부분은 내일 다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스트 스테이션 데일리 스파이스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은 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을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쁘진 않았었지만 친구인 채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이